제10주차 제9강입니다. 대면 수업 할 수 없고 또 연장이 되었는데 잘 우리 함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의 실제 네 번째 슈퍼비전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비전 하면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타과는 이제 자격증 과목만 이수하다 보면 슈퍼비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이 나오는 교과목은 실천론, 실천기술론, 또 인행사 할 때 배우셨을 거고 사례관리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 그 슈퍼비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리더 또는 상사 또 책임자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통제하고 안내해 주는 분. 또 멘토와 멘티란 말 들어보셨죠? 멘토. 또 쉽게 말하면 선생님과 제자.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직원. 이렇게 설명하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그러죠. 슈퍼바이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분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가게 되면 슈퍼바이저가 여러분 실습을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통제하고 이제 감독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자원봉사에서 이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지,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하게 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 여기에는 이제 효과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피드백을 할 건지, 어떻게 또 책임 소재를 위임하고 맡길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슈퍼비전 체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또 교재에 보면 학습 목표가 있죠. 업무의 위임의 중요성과 지침. 업무를 위임하지 않으면 건건마다 책임자한테 질문하면 골 아프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일과 꼭 확인하고 묻고 해야 될 일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일이 그 업무에 대한 설명과 또 업무 절차와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지지적 슈퍼비전 체계 확립. 지지적이고 지속적이고. 이 슈퍼비전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체계화되고 확립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도 해야 되고 피드백도 해야 되고, 또 언제 자원봉사자를 활동을 종결할 것인지, 이런 또 종결할 때의 어떤 주의해야 될 절차들, 또 슈퍼비전의 주요 원칙, 슈퍼비전은 이러한 원칙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의 동기, 또 유지, 또 인정받기 원하는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뤄보는 시간이 오늘 제9강 슈퍼비전 체계입니다. 효과적인 유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유임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업무의 그 책임에 대한 유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업무의 그 내용과 또 업무를 그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업무 수행 능력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는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 다 맡겨도 될 건지 이것을 오리엔테이션 때 대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되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한계가 업무의 성격이나 또 자원봉사자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원봉사자 관리자는 결국은 이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만의 그 관계에서 그 책임의 소재, 위임의 소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자 아래 있는 그 바로 그 직원이 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관계에서 위임. 또 이제 자원봉사자가 또 다른 자원봉사자, 이제 수평적 위임이겠죠.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결정이 돼 있으면 만약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5명이다. 그럼 5명 중에 중복되고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부분을 자원봉사 관리자가 위임하죠. 그럼 그 경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이제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임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적인 그 위임 또는 책임 한계를 이렇게 묻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하고, 또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로 가게 되면 그것을 알고 그 절차를 알고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업무적이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알 것입니다. 이제 어느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보통 동 단위겠죠. 구 단위면 굉장히 크겠죠. 구 단위는 이제 좀 크죠. 근데 어느 동에 이제 그 특별 그 어떤 그 행사를 해요. 주민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럼 이제 낮에는 뭐 하겠어요? 퇴근하기 전이니까 낮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온 사람, 또 지역의 노인들, 또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제 평일에 하지 않고 평일에 하게 되면 이런 오후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을 잔치 하게 되면 목, 금, 토 이렇게 3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토요일은 모두 다 모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잔치를 벌이고, 또 목, 금은 오후겠죠.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일정대로 프로그램을 짜요. 그 다양한 뭐 이렇게 가수, 또 대학에서 오는 뭐 이렇게 그 찬양하고 중창단 뭐 이런 팀들이 오겠죠. 그 자원봉사를 하게 돼요. 그 자원봉사일은 가게 되면 동네에서 하는 건 뻔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솜사탕.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그 먹이, 또 놀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자원봉사자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시킨 것만 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알아서 이렇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책임을 맡았는데 당신은 자원봉사자 한 10명, 20명 올 텐데 필요한 일들을 잘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위임받은 관리자도 처음일 수 있어요. 그럼 골치 아프죠. 시키는 사람도 뭘 시켜야 될지 잘 시켜본 일이 없으니까 어렵고.
또 여러분은 거기에 이제 낯설고 낯선 분들 만나니까 서먹서먹하고 밥 때가 되면 알아서 저 배고파야 하고 챙겨 먹어야 되는데 줄 때까지 기다리는 자원봉사자는 굶을 수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크게 위험한 뭐 기계를 다루거나 그런 건 안 되죠. 그럼 꼭 책임자한테 물어보고 하고 위험하지 않고 누군가 해야 되면 솔선수범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동해에서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책임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알아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왜 불렀느냐? 갑자기 어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공사장에 급작스럽게 어떤 공사하다 말고 흙을 퍼서 더 깊이 파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차가 많이 이동하겠죠. 근데 갑자기 일손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구냐?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 5명이 필요해. 5명이 이제 동원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트럭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복장도 제대로 입어야 되죠. 마스크도 써야겠죠. 먼지 나니까. 안경도 써야 될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통 안내할 때 빨간 주의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 지나다니면 사람 안전도 책임져야죠. 그냥 물끄러미 한쪽에 앉아서 차가 오든 말든 사람 없으면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교통 신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횡단보도에서 이제 교통 신호 하는 분들이 있었죠. 아침에 모범 운전자 아저씨들 그런 것들 교통에 관한 그런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철저히 훈련받고 또 이렇게 배치돼서 봉사하게 되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동사무소에 민원 봉사실에 연수를 가는데 갑자기 4명이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이 없으면 자원봉사자가 민원실에서 대행해 줄 수도 있어요. 이제 보조하고. 그러면 한 사람은 바쁜데 이제 시키는 거 이제 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은행에 가도 있을 거예요. 은행 가면 민원 창구에 4명인데 1명만 앉아 있어요. 3명 어디 갔어요? 갑자기 연수 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바쁠 때만 와서 지원해주고 혼자 하고 있는 걸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 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로 일을 이렇게 고용되어서 갈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자원봉사가 아니죠. 일용직 근로자로 몇 시간 파트타임으로 이제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의 일이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질지 모르지만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를 해서 그냥 무조건 무보수는 안 해요. 무보수도 있지만 일정한 부분의 교통비나 보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자원봉사 현장에 가서 활동할 때에 항상 내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부침성 있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무 유임 시에 이제 포함되어야 될 그런 유임 규정이 있어요. 이제 명확하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배정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정확한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결정하면 안 되죠.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확실히 이렇게 한계를 분명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침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 예를 들면 아무 때나 물으면 안 되겠죠. 언제 이렇게 묻고
언제 미리 이렇게 파악하고 보고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원을 이제 조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성공 여부의 판단 기준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점검 사항에 대한 명시. 이것은 업무를 위임할 때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업무를 위임한다는 얘기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죠. 그 권한을 주게 되면 책임도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적절한 그 어떤 자원들이 인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 물적 자원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물을 또는 어떤 간식을 또는 어떤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그 도구들 자원봉사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현장의 그 어떤 업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자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요청하고 또 이렇게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장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려사항.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제 위임은 어떤 시간적, 공간적 분리가 필요하죠. 이것은 뭐냐면 책임의 위임이라는 것은 시간적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또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건 공간적, 어느 범위 안에서의 그 책임. 그래서 이 책임과 위임은 시간 안에서 또는 어떤 그 업무하고자 하는 그 필드의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일하면 밖에서 일하는데 이게 공간적이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이게 시간적인 것이죠. 그래서 본부 사무실과 뭐 지부 사무실 배정되고 위치가 어떻게 일하는 위치가 배정되냐에 따라서 이제 공간적인 그런 배치와 또 책임, 위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되는 내용이다 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그런 그 구분에서 책임과 위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사소통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은 이제 슈퍼바이저는 그 어떤 일정과 관계없이 자원봉사자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만나고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찾을 때 나를 도와줄 그 관리 감독하는 분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서 지휘하고 감독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결국은 자원봉사자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고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로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자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이제 직원이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 관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는 인지하고 또 미리 어떤 그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또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언제라도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그 슈퍼바이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그것은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한 유치와 참여 기회.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라 해서 직원회의에 참여 못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제 그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원봉사자 할지라도 직원과 동등한 그런 처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처우, 동등하고 공정하고. 예를 들면 직원들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주차장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이나 또 회의에 참여하는 거나 식사하는 거나 직원회의에 참여를 허용하는 거나 사소한 일에도 차별이 없는 그런 다양한 활동 속에서 차별받지 않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허용되는, 더 강화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등한 처우, 공정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에서 직원과 이렇게 별개의 대접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이제 차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원봉사자 다음엔 안 오죠. 그래서 항상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 피드백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루하루 평가할 수도 있고, 뭐 3일 만에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원봉사 기간에 따라서 이 평가의 그 기간은 달라지겠죠.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는 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짧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가 기간을 짧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업무가 익숙해지고 믿음직한 자원봉사자면 주기가 좀 늘어나도 상관없겠죠. 점검 안 해도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제 초보 자원봉사자는 주기가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기가 길면 나중에 그걸 개선하려면 복구하려면 엄청 많죠. 그래서 짧게 기간을 잡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라는 것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얻어진 유익은 뭡니까? 책임감을 상시적으로 확인시키고 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참여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를 평가하는 과정에 자원봉사와 함께 일하는 그 직원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직원은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자원봉사자 관리자는 자원봉사자 함께 일하지 않죠. 근데 자원봉사자 함께 일하는 사람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죠. 직원은 빼고 자원봉사자만 오라고 해서 자원봉사 관리자가 그걸 평가하고 또 이거 확인하는 것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 참여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의견도 함께 이렇게 듣고 직원의 그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익숙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것을 직원의 입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직원이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참여, 간접적인 참여 모두 다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평가 요인들을 고려해서 바람직한 형태로 선택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참여하는 것, 또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 그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 평가가 공정하고 동등하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제 그 자원봉사자 해고 또 슈퍼비전의 주요 원칙 이 부분은 2교시에서 다시 여러분 뵙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자원봉사자 해고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